통행료를 내야만 지나갈 수 있는 유료 도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과 운영을 맡아서 시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이 민자 도로를 짓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이들 민자 사업자에게 지급한 시 예산은 얼마일까요? 저희 부산 MBC가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한 결과 일부 도로는 이미 건설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송광모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부산 동구와 사상구를 잇는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북항을 가로지르는 부산항대교와 을숙도대교, 거가대교, 산성, 천마터널까지 총 길이 30.3km의 이들 7개의 도로는 모두 민자 유료도로입니다. 공공재인 도로를 민간 자본이 돈 들여 짓는 대신 최장 40년간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부산시로서는 건설과 운영에 드는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자도로 운영사들은 통행료 외에도 재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금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 효율화라는 민자사업 취지 자체가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통행료 외에 이들 민자사업자가 시 예산으로 받아간 재정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정확한 비교를 위해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해 이들이 받아간 재정지원금의 가치를 도로공사가 시작될 당시로 환산해봤습니다. 앞으로 2년 뒤면 민자 운영이 끝나는 수정산 터널. 97년 터널 건설 당시 민간 자본 772억 원이 투입됐는데 도로 개통 이후 20년간 지급된 재정지원금 전체를 97년도 물가 기준으로 환산해봤더니 1,043억 원이나 됐습니다. 오히려 공사비보다 270억 원가량 많습니다. 백양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까지 지급된 재정지원금을 도로 건설 당시 기준으로 환산했더니 444억 원, 공사비 893억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을숙도대교는 공사비의 11.8%, 부산항대교는 13.9%, 거가대교도 16.3% 규모로 재정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이 도로들의 민자 운영 기간이 아직 최장 26년이나 남아있어 재정지원금 지급 규모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재정지원금엔 기본 수입을 메워주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외에도 통행료 미인상과 출퇴근, 명절 통행료 감면에 따른 보전 등 각종 지원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시 협약서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인데 민간 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로 짜여져 있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해까지 이들 7개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모두 6천억 원. 통행료만으로 민자도로 운영이 가능해 세금을 아낄 거라 생각하지만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62억 원 늘어난 840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세금 지급 사유를 살펴봤더니 통행료 미인상 보전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니까 시가 통행료 인상 요구분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상 52번이나 요금을 인상시켜 줬던 겁니다. 송광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개통한 을숙도대교. 부산시는 지난 2017년 재정 부담을 줄인다며 민간 운영사와 협의를 거쳐 MRG, 즉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를 협약서에서 뺐습니다. 이후 을숙도대교 운영사에 추가 지급된 예산은 없을까?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협약 변경 뒤에도 260억 원의 예산이 운영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번엔 통행료 미인상 보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민자도로 통행요금은 대부분 도로가 처음 지어졌을 때와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민간 사업자들은 수시로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개통한 지 15년 된 을숙도대교는 올해까지 9차례 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개통 11년 된 부산항대교는 6차례, 6, 7년 된 산성, 천마터널도 벌써 4차례, 개통 후 2차례 공식적으로 요금을 올린 백양, 수정산 터널도
실제로는 각각 14차례, 15차례 통행료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52차례의 인상 요구는 고스란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업자가 인상을 요구한 금액 전부를 통행료 인상이 아닌 예산 지원 방식으로 사실상 돌려막기를 한 꼴입니다. 이렇게 나간 돈만 1,335억 원에 이릅니다. 시민들이 통행할 때 통행료를 많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부담이 커서 인상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사업자가 요구한 인상액의 타당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시 협약에 따라 민자도로 운영사는 1년에 한 차례 물가 상승 범위에서 요금 인상을 부산시에 요구할 수 있는데 운영사는 이 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 상승률 최대치를 적용해 인상안을 제출했고 부산시는 이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다른 공공요금의 경우 위원회 등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인상률을 결정하지만 유료도로만은 예외였던 셈입니다. 민자 사업자와 부산시가 협약을 통해서 그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이미 다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협상의 여지는 적지 않나. 이런 가운데 부산의 7개 민자도로 운영사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을 빼고도 통행료만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그동안 2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부산의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가 사실상 50차례 이상 올랐고 이 인상분은 모두 시의 재정으로 메워지고 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법을 살펴보면 이런 유료도로 통행료를 조정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부산시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부산의 민자 유료도로 중 지금껏 공식적으로 통행료가 오른 곳은 백양, 수정산 터널뿐입니다. 2007년과 2015년 2차례 인상했는데 나머지 도로는 개통 때 요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민자도로 사업자들은 그동안 52차례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고 인상 요구분만큼 통행료 인상이 아닌 재정지원금 형식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년 물가 상승분 최대치가 적용된 인상 요구안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유료도로법은 통행료 결정과 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통행료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의 경우도 통행료 인상은 물가 변동분 한도 내에서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그 적절성을 소비자단체와 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에서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심의위를 열지 않았습니다. 부실한 조례가 한몫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유료도로에 무슨 이유에선지 시가 직접 지은 광안대교만 포함됐다 보니 민자도로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겁니다. 반면 대구와 광주의 경우 민자도로는 모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 도로가 광안대로 하나만 딱 적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재정도로에만 적용이 되는 조례라서 민자도로는 직접적으로 그 조례의 그 영향을 받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의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재정지원금을 투입을 하는 건데 모든 것을 나눠서 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행료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합당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민자도로 통행량이 더 늘면 늘수록 재정지원금 형식의 예산 부담 역시 앞으로 더 커질 거란 점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부산의 민자 유료도로에 세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보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자도로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상대적으로 손쉽고 또 빠르게 도로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사업자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많은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송광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자 유료도로 사업자가 통행료를 안 올리는 대신에 부산시가 그동안 물어준 통행료 미인상 보전액은 1,300억 원. 실제 통행료가 올랐다면 이용자 부담은 얼마나 됐을지 계산해봤습니다. 백양터널의 차종별 합계 통행료는 개통 당시 2,900원. 지금까지의 인상 요구안을 반영하면 올해 5,800원으로 딱 2배 오르게 됩니다. 내후년 민자 운영이 끝나는 수정산 터널도 2배. 을숙도대교는 28.9%, 부산항대교는 20%, 산성, 천마터널도 각각 8.4%, 18.1% 오릅니다.
문제는 통행료 인상 압박은 매년 계속되지만 부산시가 이를 통제할 수단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건설비와 사업기간 운영비 전체에 사업자 수익 명목으로 이 금액의 최대 9.4%를 더한 뒤 이 전체 금액을 기반으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 미리 결정됩니다. 그런데 매년 변동되는 실제 물가는 이와 별개로 반영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협의를 통해 특정 연도에는 물가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시협약은 물가가 반영되지 않으면 다음 해의 전년도 물가까지 반영토록 정해놨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은 도로처럼 탄력적인 요금 조정은 힘든 셈입니다. 2%를 적용할지 올해는 1% 적용할지 이렇게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칙상으로는 그런데 아마 거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는 거 꽉 채워서 아마 할 것 같아요. 부산시는 출퇴근 요금 할인, 연속 통행 할인도 할인분 전액을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습니다. 시 정책으로 인한 사업자 손해분 역시 지자체의 귀책 사유로 규정해 보상하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결국 통행료 심의를 강화하고 시와 사업자가 정책 부담을 나눠 갖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지만 사업자가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속주행 요금 할인이라든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는데 흔들림이 없는 거는 계약의 내용이라는 거죠. 추가되는 수요에 대한 발생하는 수익들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 있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 자금을 저금리 대출로 유도해 줄어든 이자만큼 통행료 인하에 반영하게 하는 자금 재조달 방식도 추진되고 있지만 일회성이란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금 먹는 민자 유료도로의 문제는 사업 시작 때부터 예고된 미래였습니다. MBC 뉴스 송하모입니다. 막대한 세금이 새어나가는 부산의 민자도로 운영 실태 여러 차례에 걸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부산엔 현재 운영 중인 7개 민자도로 외에도 4개의 민자도로가 더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으론 재정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관련 조례 개정 등 유료도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25년간의 민자 운영이 곧 끝나는 백양터널. 내년 1월 10일부터 요금이 무료입니다. 하지만 기존 백양터널을 확장해 만들어지는 신백양터널이 2031년 민자 방식으로 완공되면 또다시 통행료를 내야 하는 처지. 제2백양터널은 사상에서 하마전까지 원래 있습니다. 느닷없이 이 신백양터널이라고 이름으로 민간사업자 제한사업으로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서 똑같은 데다가 정설을 하게 됩니다. 신백양터널을 포함해 앞으로 계획된 부산의 민자 유료도로는 4개. 사상구에서 해운대 송정동까지 대심도 방식으로 짓는 22.8km 지하 고속도로. 마찬가지로 9.62km 길이 만덕센텀 대심도 고속도로와 사상구와 북항을 잇는 7.67km 승학터널까지. 도심을 가로지르는 핵심 도로들이 여전히 줄줄이 민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민자 운영기간이 끝나는 백양, 수정산 터널을 제외해도 9개 민자도로가 운영되는 겁니다. 특히 사상 해운대 노선의 경우 사업자의 수익성을 고려해 같은 노선을 지나는 동서고가로를 철거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무료인 동서고가로가 그대로 있으면 대심도의 통행량이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도심 내 교통, 소통, 항만의 물동량 수송으로 해서는 터널과 교량을 많이 건설해야 됩니다. 우리 시 재정으로만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특히 대심도 방식의 민자도로는 높은 공사비만큼 통행료도 비싼 데다 매년 요금 미인상 보전과 같은 재정 누수를 가속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교통수요가 장래 어떻게 될지는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승학터널이 만약에 엑스포가 됐으면 논리적으로 필요한 터널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이미 다. 현재까지 부산 민자 유료도로가 거둔 통행료 수입은 2조 5천억 원. 요금 미인상 보전 등 재정 지원액은 6천억 원입니다. 부산시는 재정 부담을 더는 해법으로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른 요금 현실화를 말하고 있지만 민자 유료도로가 계속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MBC 뉴스 송하모입니다.
부산 MBC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던 부산의 민자 유료도로 세금 누수 실태와 관련해서 부산시 의회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곧 민자 운영이 끝나는 백양터널의 전체 수입 내역을 분석해서 시의 재정 지원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부실한 조례 역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부산의 7개 민자 유료도로가 지난해까지 벌어들인 총 수입은 3조 원. 이 중 6천억 원이 부산시가 준 각종 지원금입니다. 매년 통행료 인상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명절 통행료 감면 등 각종 이용자 편의 정책도 실상은 세금 지원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민자도로 세금 지급 실태 지적에 대해 부산시의회는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는 10일이면 민자 운영이 끝나는 백양터널의 지난 전체 수익 구조를 분석해 개선점을 도출합니다. 실시협약서상 백양터널의 통행료 예상 수입은 3,831억 원. 민자 운영 기간 실제 벌어들인 통행료 수입은 2023년까지 4,271억 원입니다. 부산시는 여기에 세금 691억 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백양터널 사례를 근거로 25년간 실제 투입된 운영비와 사업자 이익을 정확히 산출해 불필요한 재정 지원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면밀히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서 실시 협약을 체결할 때 좀 더 시민의 편의에서 부실한 관련 조례 역시 개정됩니다. 현재는 광안대교만으로 한정된 조례 적용 대상을 모든 민자도로로 확대해 통행료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보다 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부산시의회 심의가 3월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례 개정을 하도록. 전국 다른 특광역시 민자 유료도로는 서울 4개, 나머지는 한두 개에 불과합니다. 전국 최다 민자 유료도로 보유도시란 불명예를 가진 부산시. 민간 사업자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시민 중심의 유료도로 관리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송강호입니다.